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라이브 문을 엽니다.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온 서울시장 보궐선거. 정당마다 후보 선정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본경선 대진표가 확정됐는데요. 관련된 소식 오늘 자세히 알아봅니다. 2월 8일 뉴스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건대 마세거리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집단 감염으로 직격탄을 맞은 일대 상인들의 근심은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정당과 후보자 명의의 선거 관련 여론조사가 금지됩니다. 보궐선거에 출마할 각 당의 후보들도 좁혀지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본경선 진출자를 확정했습니다. 서대문구 신촌에 청년주택이 건립됩니다. 시세보다 저렴한 금액으로 청년 창업가들에게 내년 하반기 공급될 예정입니다. 네, 코로나19 소식입니다. 지난 밤 사이 코로나19 확진자가 289명 발생했습니다. 약 두 달 만에 200명대로 떨어졌는데요. 설 연휴를 앞두고 다행히 감소세에 접어들었지만 연휴 이후를 걱정하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보도국 연결의 관련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이주협 기자. 네, 보도국입니다. 네, 먼저 코로나19 국내 발생 동향부터 전해주시죠. 네, 8일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확진자는 289명 늘어 누적 확진자는 81,185명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이 중 국내에서 발생된 사례는 264명이고 해외에서 유입된 사례는 25명입니다. 사망자는 3명 늘어 누적 사망자는 1,47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서울에서는 신규 확진자가 112명 발생했고 경기에서는 83명, 인천 18명입니다. 설 연휴를 앞두고 감소세가 나타나고 있지만 여전히 산발적인 지역 감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에서는 광진구 주점과 서대문구 운동시설에 연관된 확진자가 줄을 잃었고 이 밖에도 강북구 사우나와 남부교도소 등에서 확진자가 계속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부터 비수도권의 상업시설의 영업시간이 연장되죠. 하지만 이 수도권 업주들의 반발은 또 만만치 않은 상황인데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정부의 방역 지침 완화에 따라 오늘부터 비수도권의 상업시설은 밤 10시까지 영업할 수 있는데요. 네. 이에 수도권 일부 업주들은 불공평하다며 정부의 조치에 항의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가게에 불을 켜놓는 점등 시위와 함께 방역 불복 개점 시위까지 예고했는데요. 이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아침 열린 브리핑에서 수도권 지역의 경우 지금부터 설 연휴가 끝나는 일주일 동안 코로나19 발생 상황을 면밀히 검토해 완화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거리두기 완화 여부도 함께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는데요. 지난해 추석 연휴 이후 확진자가 폭증하며 2차 대유행을 맞았던 만큼 방역당국이 긴장의 끈을 바짝 조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주협 기자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코로나19 관련 소식 살펴봤습니다. 광진구 건대 마세거리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이후 눈에 띄게 손님들의 발길이 끊기자 이 일대 상인들은 제2의 이태원이 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는 모습입니다. 천서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건대 마세거리에 위치한 한 음식점. 지난달 28일 이 음식점은 규정을 어기고 술을 마시며 춤을 추는 일명 헌팅 포차 형태로 운영하다가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 날인 29일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데 이어 지금까지 50명이 넘는 집단 감염이 발생한 것. 현재 해당 업소는 영업 정지 처분을 받았고 서울시는 구상권 청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주변 상권은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그동안 거리두기 강화로 영업시간이 제한되면서 어려움이 컸는데 이젠 집단 감염까지 겹치면서 손님들의 발길이 눈에 띄게 줄어든 것입니다. 누가 술 먹고 오는 사람들이 1시간 먹고 가려고요? 와서 앉으면 1시간이 될지 2시간이 될지 그래야 하는데 1시간 받았다가 싸매기 받고 8시면 그냥 손님 안 받고 안 해요 그래요. 가게 문을 열수록 적자가 나는 상황에서도 방역 수칙을 지키며 장사를 이어왔던 상인들은 허탈감을 감추지 못합니다. 이태원 사태 발생 이후 구청과 함께 합동 점검까지 해오고 있지만 집단 감염을 막지 못한 상황. 건대 먹자골목이 제2의 이태원이 되지 않을까 상인들의 근심은 커져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용하고 손님들도 이용하고 하니까 매일같이 하루에 손님 나가면 그릇 삶고 수저 삶고 행주 삶고 소독하고
그러니까 정부 지금 전국에서 저한테 전화가 많이 와. 상황이 어쩌냐고. 말 그대로 이 표현이다. 한편 광진구는 모든 일반 음식점에서 춤을 추거나 합석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하고 나섰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사전 통지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영업정지 명령을 내린다는 방침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찬선입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2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는 4월 7일까지는 정당과 후보자 명의의 선거 여론조사가 금지되는데요. 이외에도 해당 기간 동안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행위에 대해 이재용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오는 4월 7일에 열립니다. 이에 따라 2월 6일부터 선거일까지는 정당과 후보자 명의의 선거 관련 여론조사가 금지됩니다. 여론조사를 빌미로 인지도를 높이려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다만 당내 경선 차원에서 여론조사를 진행하거나 후보자로부터 의뢰받은 여론조사 기관이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의뢰자를 밝히지 않고 여론조사 기관 명의로는 조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선거운동은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인데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 개진이나 의사표시 등은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습니다. 선거일 60일 전부턴 지방자치단체장과 소속 공무원은 교양 강좌와 사업 설명회, 공청회와 직능단체 모임 등의 행사를 열거나 후원하는 것도 제한되는데 예외는 있습니다. 법령에서 보장하는 공청회나 주민설명회 등과 같은 행사를 개최 후원하거나 특정일 특정 시기가 아니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는 허용됩니다. 예컨대 개관식이나 준공식 등입니다. 천재지변이나 기타 재해 구호복구를 위한 행위도 가능합니다. 지자체가 직업지원 교육을 하거나 유상으로 실시하는 교양 강좌를 개최 후원 또는 주민자치센터가 여는 교양 강좌를 지자체가 후원하는 것도 허용됩니다. 집단이나 긴급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행위 등도 예외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선거 구민에게 정당의 정강정책과 주의 주장을 홍보하거나 정당이 개최하는 당원 연수와 단합대회 등과 같은 정치 행사에 참석하는 것도 제한됩니다. 선거대책기구와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를 방문하는 행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창당과 합당, 개편대회와 후보자 선출대회, 당원으로서 당원만을 대상으로 열리는 정당의 공개 행사엔 방문할 수 있습니다. 방문은 가능하지만 행사장에서 발언을 하거나 선거운동을 얘기하는 등의 행위는 위반 사항입니다. 한편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공무원의 선거 관여 행위에 대해선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직선거법 등에 따르면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합니다. 만일 공무원이 선거나 정치운동을 할 경우엔 관련 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위반 행위에 대한 판단이 애매한 경우엔 선거 법령정보 사이트를 이용하거나 각구 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계로 질의하면 답변받을 수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이재용입니다. 네, 서울시장 보궐선거 관련 소식 알아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이 본경선 진출자를 확정했습니다. 후보 간 단일화 작업도 속속 진행되고 있는데요. 취재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천세연 기자, 먼저 더불어민주당부터 알아보죠. 이 경선 주자가 발표됐죠? 네, 지난 5일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가 후보 심사를 완료하고 경선 주자를 확정했습니다. 네. 서울시장 후보 경선에 참여하는 사람은 예상대로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 장관과 우상호 의원입니다. 2인 경선을 확정을 했는데요. 서류 심사와 면접 심사, 여론조사 점수 등을 합산해 후보가 정해졌다고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가 밝혔습니다. 네, 별다른 변수 없이 진행되는군요. 이 경선은 그렇다면 어떻게 진행됩니까? 네, 더불어민주당 경선은 권리당원 50%와 일반 유권자 50%가 합산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다만 광역단체장의 경우 1위 후보자가 과반에 미달하면 결선 투표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장 후보 경선이 해당되는데 결선 투표 여부도 최종 후보 선정의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한편 오늘부터 두 후보는 경선 주자로서의 선거 운동을 본격화합니다.
오후 7시에는 청년시민정책 간담회에 함께 참석할 예정인데요. 서울시 청년 정책에 대한 각자의 생각을 밝힐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난 주말입니다. 우상호 의원과 정봉주 열린민주당 후보가 만났습니다. 네. 양당의 뿌리가 하나라는 인식하에 그 합당을 전제로 한 후보 단일화에 합의했는데요. 앞서 우상호 후보는 열린민주당 김진애 후보와도 단일화 추진에 합의한 바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국민의힘도 후보군이 압축이 됐죠. 네, 역시 지난 금요일입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4명의 본 경선 진출자를 발표했습니다. 네. 나경원 전 의원과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이름을 올렸고요. 오신환 전 의원과 조은희 서초구청장도 본 경선에 진출했습니다. 네. 국민의힘 공관위는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하면서 후보별 득표 순위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렇다면 4명의 본 경선 진출자는 어떻게 가려졌습니까? 네, 앞서 8명의 예비 경선 주자를 대상으로 한 투표가 진행이 됐습니다. 예. 책임당원 20%와 일반 시민 여론조사 80%가 반영된 득표수에 가산점을 적용해 최종 순위가 정해진 겁니다. 특이한 점은 책임당원 모바일 투표가 역대 최고 투표율을 기록했다고 공관위가 밝혔습니다. 당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뒷받침된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천 기자, 그렇다면 국민의힘 앞으로의 일정은 또 어떻게 됩니까? 네, 오늘 미디어데이를 시작으로 본 경선의 본격적인 레이스가 시작이 됩니다. 예. 그리고 토론회가 열리는데요. 토론회는 3번의 1대1 토론과 1번의 합동 토론회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 후보 선정은 응답자의 지지 정당을 묻지 않은 100% 여론조사로 치러집니다. 네, 그렇다면 이 안철수 대표와 제3지대 단일화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지난 목요일입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금태섭 전 의원이 첫 단일화 회동을 진행했습니다. 예. 토론 횟수와 방식, 또 시기 등 실무적인 조율에 들어갔고요. 국민의힘보다 빠른 다음 달 1일 최종 후보가 발표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정의당은 서울시장 후보를 내지 않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네. 또 열린민주당은 내일이죠. 최종 후보가 나옵니다. 예, 각 당내 경선 그리고 제3지대 단일화까지 선거 전에도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천서연 기자, 잘 들었습니다. 서대문구는 그간 청년 창업가들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 마련에 주력해 왔는데요. 이번엔 대규모 청년주택 건립에 나섰습니다. 이름하여 신촌 스타트업 청년주택인데요. 원룸 형태의 154호를 내년 하반기 청년 창업가들에게 공급할 예정입니다. 조성엽 기자입니다. 서대문구 장천동의 한 용지입니다. 인근 교회 소유던 땅을 지난해 SH공사가 매입했습니다. 이후 서대문구와의 협의 끝에 스타트업 청년주택 건립으로 용도를 정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달 초 그 첫 삽을 떴습니다. 신촌 스타트업 맞춤형 청년주택이 청년들의 꿈을 고취시키는 상징적 공간이자 한 톨의 미랄이 되어 앞으로 서대문구의 둥지를 틀 제2, 제3의 청년주택의 시초가 되기를. 신촌 스타트업 청년주택은 지하 2층, 지상 13층, 연면적 5,680제곱미터 규모로 조성할 예정입니다. 1층과 2층엔 커뮤니티실과 청년 창업 지원시설이 들어서고 3층부터 13층까지 주거용 원룸 154호를 조성합니다. 입주 대상은 청년 창업시설인 프론트원과 D캠프, 그리고 서대문 캠퍼스타운 등에서 일하는 청년 창업가들입니다. 잠자는 공간까지 자연스럽게 연결돼서 그 씨앗이 정말 어느 정도 폭발적으로 결과를 만들어낼지는 상상을 하기 힘들 정도의. 운영은 서대문구가 맡습니다.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30%에서 50% 할인한 금액으로 책정할 예정입니다. 결국은 김정은 대표님과 최영태 목사님 다 합의를 해주셨고, 근데 SH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흔쾌히 받아주셔서. 신촌 스타트업 청년주택은 내년 하반기 완공 예정입니다. 한편 서대문구 청년주택은 지난 2011년 꿈꾸는 다락방 1호점을 시작으로 이번이 7번째입니다. 이에 따라 누적 304세대의 청년주택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딜라이브 설경기 케이블 TV 조성엽입니다. 류경기 중랑구청장이 묵동 165번지 청년주택 건설에 대한 생각을 처음으로 주민들에게 밝혔습니다. 어려운 문제였고 주민들의 의견이 상당수 반영돼 계획이 세워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천서연 기자입니다.
신년을 맞아 구청장이 각 동을 돌며 주민들을 만나는 자리. 묵일동에서는 역시나 청년주택 문제가 최대 화두였습니다. 그동안 청년주택에 대한 구청장의 공식적인 답변이 없었던 만큼 온라인을 통한 실시간 질문은 쏟아졌습니다. 청년주택 여기 들어서야 되는 것인지, 그 들어서면은 우리한테는 뭐가 더 좀 나아지는 것이 있고 또 그런 발전이 될 수 있는 것인지 그걸 좀 말씀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에 나선 유경규 구청장. 청년주택 문제는 반대하는 주민들이 있고 찬성하는 주민들도 있다며 양쪽의 의견이 모두 일리 있다고 말했습니다. 구 입장에서는 최대한 절충안을 찾기 위해 노력했고 서울시에도 많은 부분을 요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시에 이제 이거를 주민들 의견을 다 모아서 이렇게 전달을 다 했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반대 의견과 찬성 의견이 교차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 중간에 어떤 절충점을 찾아야 된다고 보는데, 예를 들면 층고도 좀 낮추고 전체 각 그 호당 면적도 너무 작으면 결국 장기적으로 보면은 슬럼화될 우려는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서울시 통합심의 과정 중 주민들의 의견이 상당 부분 반영됐다고도 밝혔습니다. 세대수 조정은 물론 도서관 등이 설치되고 건물 설계 변경으로 자이 아파트의 개방감도 확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신도 아파트의 사생활 침해 문제는 미흡한 점, 통합심의위원회에서도 이를 지적한 만큼 별도의 추가안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금 아쉬운 거는 이제 신도 아파트 이제 사생활 침해 요 부분이 좀 문제가 된다. 그래서 심의위원회에서도 그 부분을 더 좀 보완을 하는 안을 내라 해서 더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그런 부분까지 반영된 그런 좋은 계획안으로 사업을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묵동 165번지 청년주택 건설 문제는 현재 서울시 통합심의가 진행 중인 상태. 심의가 끝나면 사업계획 승인 절차가 진행됩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천선입니다. 정부가 공공이 직접 시행하는 재건축 재개발 사업을 발표했습니다. 4년 동안 전국에 83만 6천 호를 공급하는데요. 서울에만 32만 호가 계획돼 있습니다. 공공이 주도한다는 게 골자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박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개발 사업은 전국 83만 호 규모, 서울만 32만 3천 호로 분당 신도시 3개, 강남 3구 아파트 수와 비슷한 규모입니다. 이 중 눈여겨볼 부분은 공공기관이 직접 사업을 주관하는 방식입니다. 기존 정비 사업이 조합 설립을 전제로 추진됐다면 이번 공공주도 사업은 공공기관이 직접 주민 동의를 얻는다는 겁니다. 정부는 도심에서 주택을 획기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공공이 주도하는 새로운 패스트트랙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이 모델은 토지주나 민간기업이 사업을 제안하면 예정지구로 지정하고 토지 등 소유자가 3분의 2가 사업에 동의하면 사업지구로 지정하여 공기업이 토지를 확보하는 방식입니다. 민간이 주도하면 지정에서 2주까지 13년이 소요되지만 공공이 시행하면 5년 이내로 줄일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 신속한 인허가와 건축 규제 완화, 용적률 인센티브 등이 주어지고 초과 이익 환수제와 조합원 2년 실거주 의무도 면제됩니다. 관련 법령 개정도 추진됩니다. 층수 제한 완화를 위해 서울시는 올 하반기까지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할 예정. 특별 건축구역 적용으로 일조권과 동간 간격 등 규제도 완화됩니다. 이와 함께 토지주가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소규모 정비사업을 통해 서울 6만 2천 호를 공급합니다. 역세권은 용도지역 준주거 상향으로 용적률을 최대 700%까지 높이고 기부 체납 제한 등을 통해 사업성을 높인다는 계획.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인한 투기 세력을 차단하기 위해 사업 예정지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합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박용입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서울시 각 자치구마다 지역사랑 상품권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10% 할인된 금액으로 상품권을 구매할 수 있어 소비자는 물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박선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성북구 주민인 박수진 씨는 오매불망 지역 상품권 발행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후 2시 드디어 모바일 앱에 성북사랑 상품권이 등록되자 곧장 상품권을 구매합니다. 그가 굳이 시간을 내서 지역 상품권을 구매하는 이유는 무엇보다 저렴한 가격. 70만 원어치 상품권을 구매한 그가 최종 결제한 금액은 63만 원입니다.
10%가 할인돼 7만 원이 절약된 셈입니다. 무엇보다 저렴하게 살 수 있다는 게 강점이죠. 그 전날 미리 딱 일정을 메모해놓고 딱 시간 기다렸다가 열심히 클릭해가지고 구매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매한 지역 상품권은 전통시장이나 식당, 미용실 등 인근 점포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불황에 빠진 지역 경제에 활기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재래시장에 나오면은 못 보던 이웃도 보고 그리고 상인들하고 대화 한마디 할 수 있고 그런 면들이 참 좋은 것 같아요. 반찬 평소에 반찬 고기, 생선 그런 거 다 사고 있습니다. 서울시 각 자치구는 지역 상품권 발행에 적극적입니다. 성북구의 경우 설을 맞아 180억 원 규모의 지역 상품권을 발행했고 올 한 해 390억 원 규모의 지역 상품권을 발행한다는 계획입니다. 매번 저희가 발행할 때마다 보면 금방 소진이 되더라고요. 1인당 고인들이 살 수 있는 것은 약 한 70만 원 정도 이렇게 규제를 합니다만 일부 저희가 한 10% 정도를 할인해서 지금 발행을 하고 있거든요. 지역 상품권이 소비의 선순환을 가져오고 있지만 어르신 등 정보 취약계층에겐 아직 낯선 사업입니다. 때문에 각 자치구도 정보 취약계층을 위한 안내와 홍보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들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박선아입니다. 한편 성북구는 설 명절 기간 쓰레기 수거 강화와 연휴 후 대청소 등 특별 청소 대책을 추진합니다. 기간은 2월 8일부터 15일까지며 이 기간 성북구는 청소 상황실을 운영합니다. 청소 행정과 직원이 상시 대기하며 쓰레기 수거 운영을 점검하고 민원도 대처할 예정입니다. 한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에서 교통사고로 218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10년 전보다 절반 가까이 감소했지만 주요 선진도시 대비 여전히 높은 수치인데요. 설 연휴도 이제 사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코로나19는 물론 교통안전에도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뉴스 라이브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